서울의 번화한 거리,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라원이 카페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잔이 쥐어져 있었지만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라원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원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은혜 아빠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신대.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라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라연이었다. 라원은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며 매일 출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인 보수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딸의 결혼을 늘 강조했다. 어머니는 매일처럼 너처럼 예쁜 애가 왜 아직 솔로야? 라고 물었다. 라원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실망, 모든 것이 두려웠다. 라연을 처음 만난 건 회사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라연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라원의 팀과 협업하게 됐다. 25살의 라연은 밝고 창의적인 사람이었다. 긴 머리를 묶고 항상 미소를 지으며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라원은 처음부터 라연에게 끌렸다.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회의실에서 라연의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게 뭐지? 라원은 스스로를 탓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향을 의심해왔지만 늘 억눌러왔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둘은 가까워졌다. 늦은 밤까지 작업하며 라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들한테 더 끌렸어. 가족한테 커밍아웃 했는데 처음엔 충격 받으시더니 이제는 받아들이셨어. 라연의 말에 라원은 놀랐다. 라연의 가족은 서울의 진보적인 지식인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작가였다. 그들은 딸의 선택을 존중했다. 부러워. 라원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의 가족은 절대 그럴 리 없었다. 어느 날 프로젝트 마무리 파티에서 일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라원은 라연에게 고백했다. 나 너 좋아해? 진심이야? 라연은 놀란 눈으로 라원을 봤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다. 그것은 라원에게 충격이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기분.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옳은 걸까?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해? 라원은 불안에 떨었다. 관계가 시작된 후 라원은 이중 생활을 하게 됐다.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라연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라연의 집은 자유로웠다. 그곳에서 둘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라원은 늘 불안했다. 만약 회사 사람들이 알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국의 LGBT 커뮤니티는 여전히 지하에 머물러 있었다. 동성결혼은 불법이었고 차별은 일상이었다. 한편 라원의 가족 압력은 점점 세졌다. 어머니는 매주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번 사람은 변호사야. 만나봐. 라원은 거절할 수 없었다.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도 마음은 라연에게 있었다. 미안해. 연하의 라원은 라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라연은 이해했다. 괜찮아. 천천히 해. 하지만 라연의 눈빛에는 서운함이 스쳤다. 라원은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다.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 사랑은 아름다운 건데 왜 숨겨야 하지? 그녀는 인터넷에서 LGBT 관련 기사를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자살률이 높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그럴 수 없어. 라원은 결심했다. 라연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에게는 숨기기로.
하지만 그 결심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라원의 생일 파티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원아, 내 아빠가 데려온 사람바의 좋은 집안 아들이야. 라원은 당황했다. 그 자리에 라연도 있었다. 친구로 초대한 터였다. 어머니의 시선이 라연에게 향했다. 이 애는 누구야? 라원은 식은땀이 흘렀다. 회사 동료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걸까? 라원과 라연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매일 저녁,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나 산책했다. 라연은 라원의 손을 잡고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라원은 그 말에 행복했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다. 누군가 볼까 봐 주위를 살폈다. 한국 사회에서 공개적인 LGBT 커플은 드물었다. 특히 여성 커플은 더 보이지 않았다. 왜 우리는 이렇게 숨어야 해? 라원은 라연에게 물었다. 라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회가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라원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정상이라는 틀에 맞추려 애썼다. 학교에서 여자애들을 좋아하는 자신을 숨겼다. 대학 시절 첫사랑도 여자였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부정하고 남자친구를 사귀려 노력했다. 실패였다. 이제 라연을 만나 진짜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그 진짜가 가족을 아프게 할까 봐 두려웠다. 가족 모임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라원은 고향으로 내려갔다. 부모님 집에서 형제들과 모였다. 아버지는 원아, 올해는 결혼 소식 들려줄 거지? 라고 물었다. 라원은 고개를 숙였다. 아지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나이 되면 애 낳아야 해.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지. 그 말에 라원은 가슴이 찔렸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고향에서 돌아온 라원은 라연을 만났다. 가족이 너무 압박해. 라연은 라원을 안아주었다. 커밍아웃 해볼까? 라원은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 아빠는 심장병 있으셔. 충격받으시면 어떻게 해? 라연은 이해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였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나도 지쳐.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라원의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라원 씨,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무슨 일 있나? 라원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라연 생각으로 일에 집중이 안 됐다. 게다가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라원이랑 그 디자이너에 좀 이상하지 않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라원은 공포에 질렸다. 해고당하면 생계는. 라연은 자신의 가족과 달랐다. 그녀의 부모님은 라연의 성향을 일찍 알았다. 우리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했다. 라연은 라원에게 내 가족 만나볼래? 라고 제안했다. 라원은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라연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라연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연희 친구구나. 반가워. 하지만 라원이 라연의 연인이라는 걸 알자. 우리 연희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라원은 눈물이 났다.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하지만 그 만남이 라원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왜 내 가족은 안 될까? 라원은 자책했다. 그녀는 라연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말했다. 라연은 알았어 라고 했지만 눈빛이 차가워졌다. 어느 날 라원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원아, 이번에 소개할 사람 정말 좋아. 만나봐. 라원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못 이겼다. 소개팅 자리에 나갔다. 상대는 잘생긴 사업가였다. 결혼 생각 있으세요? 그는 물었다. 라원은 네라고 거짓말했다. 그날 밤 라연에게 솔직히 말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갔어. 라연은 화를 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나 배신하는 것 같아.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라원은 라연의 반응에 상처받았다. 나도 힘들어. 왜 이해 안 해? 라연은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사회 시선 견디고 있어. 싸움 후 라원은 혼자 울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라원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가족을 선택할까? 사랑을 선택할까?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상담사와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고통받아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라원은 그 말을 곱씹었다. 하지만 아직 준비 안 됐다. 라연과의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라연은 더 이상 못 기다릴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라원은 절망했다. 가지마. 하지만 라연의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라원의 삶은 점점 꼬여갔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라원이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상사는 개인 생활은 알아서 해. 하지만 회사 이미지에 피해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라원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모든 게 라연 때문인가?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알았다. 사회의 탓이었다. 한국에서 LGBT는 여전히 낙인이었다. 가족 압력은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였다. 라원은 고향으로 달려갔다. 병상에서 아버지는 뭐나 내 결혼 보는 게 소원이야 라고 말했다. 라원은 울었다. 아빠, 건강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줄까? 라연을 포기할까? 서울로 돌아온 라원은 라연을 만났다. 아빠가 아프셔.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라연은 충격받았다. 그럼 나 버리는 거야? 라원은 아니, 그냥 형식적인 결혼. 라연은 웃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나 배신하는 거지. 이 싸움은 격렬했다. 라연은 끝내자 라고 말했다. 라원은 붙잡았지만 라연은 떠났다. 라원은 홀로 남았다. 그녀의 내면은 폭풍이었다. 사랑을 포기하면 행복할까?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라연과 함께한 시간들. 공원 산책, 키스, 속삭임. 그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살아야 했다. 라원은 소개팅 상대와 다시 만났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라원 씨, 저랑 사귈래요? 그는 물었다. 라원은 동의했다. 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민준과 데이트를 하면서도 라연이 생각났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라연은 라원의 선택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라원이 가족 때문에 나버렸어. 이 친구들은 그럴 수 있지? 한국에서 쉽지 않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연은 화가 났다. 사랑이라면 싸워야지. 그녀는 복수심에 라원의 회사에 연락했다. 라원이 레즈비언이에요. 익명으로. 그 소문이 회사에 퍼졌다. 상사는 라원을 불렀다. 이게 사실인가? 라원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라연과의 사진이 유출됐다. 라원은 해고당할 뻔했다. 경고야. 조심해. 라원은 라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왜 그래? 배신한 거 너잖아. 라연은 후회했다. 미안해. 화가 나서 둘은 다시 만났다. 눈물의 화해였다. 다시 시작할까? 라원은 가족에게 말할게 라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서 라원은 커밍아웃을 시도했다. 엄마, 아빠. 저 남자 안 좋아해요. 여자를 사랑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뭐라고,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치료받자. 라원은 지게병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에서 나가. 라원은 쫓겨났다. 그녀는 라연의 집으로 갔다. 이제 자유야. 라연은 안아주었다.
하지만 라원은 상처받았다. 가족의 거부는 깊었다. 아빠 건강은? 내가 충격 준 거 아냐? 사회적 압력도 따랐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너 이상해. 회사에서도 시선이 불편했다. 라원은 우울증에 빠졌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그녀는 상담을 받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가족도 변할 수 있어요. 라연은 라원을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라연도 피곤했다. 자신의 가족은 지지했지만 라원의 상황이 부담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라원의 삶은 바닥을 쳤다. 가족과 단절된 후 그녀는 라연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였다. 처음엔 행복했다.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돈 문제, 사회 시선. 라원은 새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이력서에 LGBT 관련 활동을 숨겼다. 차별받을까 봐.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머니였다. 원아, 집에 와. 내 아빠가 위독해. 라원은 달려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미안해. 내 선택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늦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라원은 자책했다. 내 탓이야. 커밍아웃 때문에. 장례식에서 가족들은 라원을 비난했다. 내가 아빠를 죽였어. 라원은 무너졌다. 라연이 위로했지만 라원은 너 때문이야 라고 소리쳤다. 배신감이 폭발했다. 가족 잃었어. 행복해.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라원은 라연을 원망했다. 내가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라연은 너 스스로 선택한 거야 라고 반박했다. 싸움 끝에 라연은 떠났다. 이제 끝이야. 라원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게 바보짓이었나?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화해했어. 하지만 라원의 상처는 깊었다. 시간이 흘렀다. 라원은 새 연인을 만났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로 관계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사랑할 자격 없어. 그녀는 일에 매달렸다. 성공적인 마케터가 됐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라연은 해외로 떠났다.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동성 파트너를 만나 행복했다. 라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우리 잘못이었어. 라원은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나도 미안해. 라원은 어머니와 재회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천천히 관계가 회복됐다. 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컸다. 라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썼다. LGBT로서의 삶, 대가 우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당신 덕분에 용기 내요. 라원은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여전히 갈등했다. 사랑은 정말 모든 걸 이길 수 있을까?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동성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라원은 싸우기로 결심했다. 활동가로 나섰다. 라원의 여정은 계속됐다. 그녀는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서 연설했다. 저는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다시 찾았어요.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청중들의 박수가 터졌다. 라원은 강해졌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만들었다. 라연과 재회했다. 공항에서 라연은 돌아왔어. 라고 말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라원은 아니, 친구로 지내자. 라고 말했다.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라원은 새 파트너를 만났다. 이름은 수민이었다. 수민은 라원의 과거를 이해했다. 함께 이겨내자. 둘의 관계는 건강했다.
가족도 천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차별을 겪었다. LGBT라서 승진 안 돼, 라원은 싸웠다. 법적 소송을 걸었다. 승리했다. 그 사건은 뉴스가 됐다. LGBT 차별 금지. 라원의 삶은 변화했다. 그녀는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의 대가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라원은 지게 내 식탁이라고 생각했다. 고통의 대가로 얻은 자유.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가족의 아픔, 사랑의 상실, 모든 게 같이 있었나? 라원은 거울을 보며 물었다. 답은 없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이제 라원은 평화로웠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는다. 비가 내린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린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성장했다. 과연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